어머니, 제가 제발 부탁드렸잖아요. 냉장고 정기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왜 자꾸 제 살림에 손을 대세요? 지은아, 나는 그저 반찬이 상할까 자리 좀 바꾸려고 한 건데 지은이도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 텐데 뜨끈한 국물 먹고 피로 좀 풀었으면 좋겠네. 민준아, 집에 다 왔어. 울지 마. 엄마가 집 가자마자 맛있는 거 줄게. 에고, 힘들어라. 지은아, 왔냐?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 민준이도 할머니 보러 왔네. 아이고, 내 강아지. 할머니 안아보자. 어머,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놀랐잖아요. 정우가 오늘 오라고 해서 왔지. 너 바쁠까봐 내가 알아서 들어왔다. 비밀번호는 저번에 정우가 알려주더구나. 정우가 오늘 오라고 해서 왔지. 너 바쁠까봐 내가 알아서 들어왔다. 비밀번호는 저번에 정우가 알려주더구나. 아, 정우 씨가 말도 안 하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요. 그런데 어머니 이 냄새는 뭐예요? 집안에 무슨 냄새가 이렇게 꽉 차너요? 무슨 냄새긴? 너희들 먹이려고 시골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놓지. 얼른 손 안고 와라. 밥상 차려줄게. 마음은 감사하지만 정말 배불러요. 그리고 어머니, 냉장고에 있는 이 정체불명의 까만 봉지들은 다 뭐예요? 제가 냉장고 정리정돈해 둔 거 다 흐트러졌잖아요? 시스템은 무슨 반찬 먹는데 무슨 시스템이 필요해. 눈에 보이면 꺼내 먹는 거지. 며느리 살림 좀 도와주려고 한 시어미한테 말이 참 뾰족하구나. 뾰족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편하려면 규칙을 지켜야죠. 이거 깨끗하게 삶아빤 옷이다. 부드럽고 질이 좋아서 애기들 살결에 상처 안 나. 요즘 젊은 엄마들은 왜 이렇게 유난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때랑 지금은 시대가 다르죠, 어머니. 요즘 미세먼지도 심하고 애기들 아토피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드셔도 제 자식이니까 제 뜻대로 하게 놔두세요. 민준이가 네 자식이기만 하냐? 내 아들의 자식이기도 하고 내 핏줄이기도 하다. 시어미가 손주 옷 하나 입히는 것도 네 허락을 받아야 하니? 참 서러워서 어머니, 말을 왜 그렇게 비약하세요? 제가 언제 허락을 받으라고 했나요? 기준을 맞춰달라는 거죠. 에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까지 왔을꼬. 자식들 고생하는 거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온 내가 미련한 년이지. 저기, 지은아, 저녁은 먹고 다녀온 게냐? 안 먹었으면 내가 찌개 따뜻하게 데워줄 테니까 한술 떼라. 안 해요, 어머니. 저 회사에서 대충 샌드위치 먹었어요. 지금은 그냥 빨리 앉고 씻고 싶어요. 배 안 고파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저녁을 밀가루로 때우면 어떻대. 밖에서 부신하게 먹고 다니니까 네가 매달 감기를 달고 살지. 어머니, 저 노는 거 아니에요. 요즘 회사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늦고 싶어서 늦는 사람 없어요. 그런 눈치 주시면 저 정말 숨 막혀요. 눈치라니. 내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그러냐. 나는 그저 네 건강이 걱정돼서 밖에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한 말이지. 그 걱정이요. 저한테는 다 타박처럼 들려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다냐 하시는 것 같다고요. 직설적으로 하라니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밥 챙겨 먹으라는 말도 마음대로 못하냐? 참 말이 뾰족하구나. 뾰족해. 제 말이 뾰족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대화 방식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됐다, 신경 쓰지 마라 하시면서 표정은 굴져 계시고. 아이고 우리 민준이 할머니랑 옷 갈아입을까? 오늘 날이 좀 쌀쌀하네. 자, 이 옷 입자. 어머니, 지금 민준이한테 뭐 입히시는 거예요? 지은아, 인원 왔냐? 민준이 나들이 가는데 할머니가 사온 새 옷 좀 입혔다. 색깔도 노란 게 참 이쁘지 않냐? 민준이 아토피 기운이 있어서 아무 옷이나 못 입힌다고요. 이거 시장에서 사오신 거죠? 성분표는 보셨어요? 형광증백제나 염료가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아이고 지은아, 시장 옷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야. 나도 다 만져보고 제일 부드러운 걸로 골랐어. 내가 내 손주한테 나쁜 걸 입히겠냐? 어머니 눈에만 부드러운 거죠. 요즘 애들 피부는 저희 때랑 달라요. 제가 어제 미리 준비해둔 유기농 배냐 쪼고리 있잖아요. 나는 그제 손주 이쁜 옷 입히고 싶은 할머니 마음이지. 너는 왜 그렇게 사사건건 날카롭게 구냐? 내가 뭐 죄 지었냐? 마음만 받겠다고 했잖아요. 마음만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만 힘들다고요. 민준이 밤새 길거서 잠 설치면 그거 제가 다 감당해야 해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누구 때문인데 너희들 힘들까 봐 내 텃밭 다 버려두고 올라와서 밥 해주고 애 봐주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매달 용돈 드리고 좋은 거 사드리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왜 자꾸 선을 넘으세요?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제 집이잖아요. 그래, 내가 간다. 내가 내 발로 나갈게.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눈치가 없어서 내 자식 집인 줄 알고 큰 소리 쳤네. 가세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거 저 진짜 지긋지긋해요. 정우야, 나 갈란다. 내 집으로 갈란다. 여기가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지훈이 지용에 살게 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더 있겠냐. 간다고 진짜 가버리시면 어떡해.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나? 왜 매번 저렇게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냐고. 지은아, 왜 이래? 사람들 본다. 얼른 일어나. 내가 화나서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 편하게 살라고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어머니 자리가 왜 고향이에요? 정우 씨 있고 민준이 있고 제가 있는 여기가 어머니 집이죠. 저 어제 어머니 수첩 봤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부의 탕구석에서 숨죽여 울던 날이 참 많았어. 그래서 나는 너한테 절대 그런 시험이 안 되려고 했는데 어머니 정성이 아니었으면 저 회사 일 마음 놓고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 이제 어머니가 해주신 시골 된장찌개 없으면 밥 못 먹어요. 그래 지은아, 내 새끼 고맙다. 미안하달. 네 어머니 퇴근길에 제일 맛있는 손두부로 사갈게요. 참 오늘 저녁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단팥빵도 사갈 테니까 정우 씨랑 민준이랑 같이 먹어요. 늦가을 아침의 공기는 유독 차갑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스테인리스 냄비가 달그락 소리를 냅니다. 고요한 집안을 깨우는 것은 언제나 이 작은 살림살이들의 비명입니다. 박경숙 여사는 낡은 행주로 조심스럽게 가스레인지를 닦아냅니다. 벌써 수십 년째 반복해온 몸짓입니다. 고향 집의 널찍한 부엌과 달리 이 신도시 아파트의 주방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비좁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꿈치에서 전해지는 바닥의 딱딱함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올라옵니다. 달칵 안방 문이 열립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며느리 김지은 대리가 가방을 메고 나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한쪽 어깨에는 아이의 어린이집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지은의 시선이 주방을 향합니다. 미간에 아주 미세한 주름이 잡힙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또 몸을 움직이세요. 그냥 두시라니까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한꺼번에 치우면 돼요. 말투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고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는 지은 나름의 배려입니다. 일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마음 불편해서 던진 직설적인 한마디입니다. 경숙은 닦던 행주를 멈칫줍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속에서 무언가 얹힌 듯 답답함이 밀려오지만 늘 그렇듯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다릅니다. 아니다. 내가 할 일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지. 너 바쁜데 신경 쓰지 말고 출근해라. 신경이 쓰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준이 아침에 고기 반찬 너무 자주 주지 마세요. 소화도 안 되고 요즘 애들 영양 과잉이래요. 유기농 샐러드랑 식빵 구워두고 갔는데 왜 자꾸 국에 밥을 말아 먹이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육아만큼은 철저한 규칙과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고 믿는 ESTJ 며느리의 확신입니다. 경숙은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핏물을 빼고 푹 고아낸 한우 사골국이었습니다.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었던 그 옛날의 사랑이 지금 이곳에서는 과잉이라는 단어로 거부당합니다. 애가 통입이 짧아서 그래도 밥을 먹여야 든든하게 어린이집을 가지. 어머니, 요즘은 달라요. 제 방식대로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지은은 손목시계를 확인합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신발장으로 향하는 지은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준이 셔틀버스 시간 놓치지 않게 8시 반에는 꼭 나가주세요. 현관문이 묵직하게 닫힙니다. 띠리릭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립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경숙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봅니다. 라디오에서는 나직한 옛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가을바람이 베란다 창문을 흔들고 지나갑니다. 이곳은 아들 집일까요? 아니면 숨막히는 감옥일까요? 경숙의 거칠어진 손마디가 힘없이 떨립니다. 오후 2시
베란다 너머로 비치는 햇살은 따스해 보이지만 바람은 매섭습니다. 경숙은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화분들을 만집니다. 아파트에 오면서 가져온 유일한 고향의 흔적, 상추와 고추 모종 몇 개가 심어진 스티로폼 상자입니다. 여기서는 흙냄새도 안 나는구나. 바람도 기계바람 같고 혼잣말이 길어집니다. 고향에서는 이웃들과 앞집 뒷집하며 감자도 나눠 먹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곳은 문만 닫으면 세상과 철저히 단절되는 기분입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는 하루는 길고도 적막합니다. 어느새 시계는 6시를 가리킵니다. 며느리의 퇴근 시간에 맞춰 경숙의 손길이 다시 바빠집니다. 저녁상만큼은 따뜻하게 차려내고 싶습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고 노릇하게 생선이 구워집니다.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섭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은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집니다.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베란다 문을 활짝 엽니다. 찬바람이 거실로 들이칩니다. 어머니, 제가 생선구이는 집에서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라 환기도 잘 안 되고 패브릭 소파에 냄새 다 배요. 지은은 코를 찡긋하며 공기청정기 강풍 버튼을 누릅니다. 윙하는 기계음이 주방을 채웁니다. 경숙은 들고 있던 뒤집개를 내려놓습니다. 정성스레 구운 조기 2마리가 상위에서 처량하게 식어갑니다. 아범이 생선 좋아하니까 퇴근하고 오면 1마리 먹이려고 구웠다. 그이 요즘 콜레스테롤 높아서 기름진 거 피해야 해요. 어머니는 왜 자꾸 옛날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세요? 제가 식단표 짜서 냉장고에 붙여놨잖아요. 지은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납니다. 회사에서 종일 상사에게 치이고 후배들 단속하며 녹초가 되어 돌아온 길입니다. 집에 오면 편히 쉬고 싶은데 문을 열자마자 마주하는 특유의 살림 냄새와 시어머니의 존재가 숨을 턱 막히게 합니다.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너희 힘든데 피곤하게 해서 미안하다. 경숙은 돌아서서 싱크대를 향합니다. 등을 보인 채 설거지통에 물을 켭니다. 콱 쏟아지는 물소리가 경숙의 서운함을 감싸 안아주는 듯합니다. 지은은 아차 싶습니다. 본심은 이게 아닌데 말이 자꾸 날카롭게 나갑니다. 시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알면서도 내 영역을 침범당한다는 느낌과 육아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머니, 화내시는 게 아니라요.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효율. 경숙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차가운 단어입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삶의 효율이라는 잣대가 들이밀어지자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 내일은 알아서들 먹어라. 내가 솜씨가 없어서 미안하네. 속마음을 앓는 ISFJ 시어머니는 결국 방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무릎을 비벼봅니다. 시려오는 무릎보다 가슴 한구석이 더 시려옵니다. 거실에 남겨진 지은은 식어버린 생선을 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가녀린 기침 소리가 지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가 오히려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 집안의 공기는 극도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주말 출장으로 집을 비웠고 거실에는 오직 시어머니와 며느리, 2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아이가 거실 한편에서 장난감을 늘어놓고 놀다가 장난감 자동차를 떨어뜨려 큰 소리가 납니다. 지은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준아, 늦은 시간에는 소리 안 나게 놀아야지. 밑에 집에서 올라와. 지은의 날카로운 통제에 아이가 울상을 짓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경숙이 한마디 거듭니다.
애를 왜 자꾸 윽박지르냐? 기죽게.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어린애를. 이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들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 훈육할 때는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옆에서 편들어 주시면 애 교육이 안 돼요. 내가 틀린 말 했냐? 너는 매사. 그렇게 똑 부러지게 부러뜨려야 속이 시원하지? 애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늘 참아왔던 경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커집니다. 평생 가슴에 쌓아두던 앙금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도 일하면서 살림하고 어머니 눈치 보느라 숨이 막혀요. 어머니가 돌려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 같아요. 눈치를 봤다고? 내가? 너는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그렇게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니? 내가 여기 와서 노느냐? 아들 돕겠다고 내 살던 곳 다 버리고 와서 밥해주고 청소해주는데 돌아오는 건 핀잔뿐이구나. 경숙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억울함과 서운함이 한데 엉켜 목이 맵니다. 누가 와달라고 했나요? 저희가 부탁드린 건 맞지만 이렇게 매일 서로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았으면 저 휴직했을 거예요. 어머니 방식 강요하시는 거 저 정말 힘들어요. 지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워킹맘으로서 겪는 한계와 완벽해지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으로 분출됩니다. 그래, 내가 눈치 없는 늙은이다.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붙어 있는 줄 아니? 내일 당장 내 집으로 내려갈 테니 너희끼리 잘 살아라. 경숙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거실에는 지은의 거친 숨소리와 아이의 훌쩍이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가을 밤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때립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두 사람의 거리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멀어 보이는 밤입니다. 지은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오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시린 공기가 아파트 거실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나옵니다. 낮 동안의 폭풍 같은 싸움의 잔해가 주방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듯합니다. 싱크대 위를 정리하려다 지은의 시선이 양념통 뒤편 좁은 틈에 머뭅니다. 그곳에 빛바랜 작은 수첩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가죽 겉면이 닳고 닳아 투박해진 경숙의 손때가 묻은 수첩입니다. 지은은 왠지 모를 이끌림에 수첩을 집어들고 식탁 의자에 앉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노인의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10월 14일 지은이 좋아하는 국은 맑은 소고기 묵국. 고기를 참기름에 오래 볶아야 국물이 구수하다. 새벽에 들어와 피곤할 텐데 양념을 강하게 하면 속 버린다. 조심하기. 지은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문장들이 빼곡합니다. 11월 3일. 오늘 또 말실수를 했다. 지은이가 바빠서 그런 건데 내가 서운한 티를 냈구나. 늙은이가 짐이 되지 말아야지. 지은아, 고생 많다. 지은아, 고생 많다라고 적힌 글씨 위에는 눈물 자국인 듯 종이가 울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위에 볼펜으로 여러 번 덧칠해 지우려 노력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차마 며느리 앞에서는 부끄러워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었던 마음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수첩의 맨 뒷장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경숙이 젊은 시절 갓난아기였던 지은의 남편을 안고 서툰 모습으로 주방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경숙의 얼굴에서 지금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툴고 불안하고 하지만 자식을 위해 어떻게든 버텨내려 애쓰는 한 여자. 지은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오열합니다.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제가 무슨 짓을 한 건가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소리쳤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시어머니에 돌려 말하는 서운함은 상처를 주려는 가시가 아니라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배려의 문법이었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주방의 차가운 바닥 위로 지은의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며느리는 비로소 시어머니라는 한 여자의 삶의 무게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 7시 안개가 자욱하게 낀 부엌입니다. 경숙은 이미 단장을 마치고 거실에 가방을 내려두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첫 차를 타기 위해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휑합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지은이 달려와 경숙의 거친 손을 꽉 붙잡습니다. 경숙이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지은의 눈은 부어올라 있고 손에는 그 낡은 수첩이 들려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은은 경숙의 손을 쥔 채 바닥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경숙은 지은의 손목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지은이 늘 차고 다니던 세련된 시계 대신 아이를 돌보느라 여기저기 긁힌 상처와 거칠어진 피부가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손도 제 손만큼이나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워킹맘으로 살아가며 홀로 사겨야 했을 며느리의 무게가 비로소 경숙의 눈에도 들어옵니다. 지은아, 내가 왜 우냐?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을. 경숙이 허리를 숙여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굳은 살 박인 경숙의 손이 지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어머니, 이 수첩 봤어요. 저 주시려고 그렇게 새벽마다 고생하신 줄도 모르고 저만 힘들다고 소리 지르고 상처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가시면 저준이 못 키워요. 저 힘들어요, 어머니. 지은이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똑 부러지는 ESTJ 며느리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저 지치고 서툰 한 명의 딸로서 어머니의 품에 안깁니다. 경숙은 지은을 더 꽉 끌어안습니다. 안다, 알아. 내 마음 다 안다. 나도 처음 며느리가 되었을 때 매일 밤 울었단다. 내가 얼마나 귀한 딸인데 여기서 고생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 두 여자의 눈물이 가을 아침의 차가운 공기를 따스하게 녹입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도 완벽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거칠어진 손을 들여다보는 순간 미움은 연민이 되었고 서운함은 사랑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여전히 바람은 차갑고 삶의 무게는 무겁겠지만 이제 두 사람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삶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고부의 따뜻한 뒷모습 위로 차분한 겨울 아침이 찾아옵니다.